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런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도 각각 어머니와 둘이 살아온 환경이 비슷했어요. 저는 아빠를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잃고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고, 남편도 어릴 때 아버지가 외도를 하셔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연애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고 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것도 좋게 보였어요. 그때는 그게 효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죠. 저는 대학 졸업 후 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돈을 모았어요. 엄마도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보험금 2억 원과 아파트가 있어서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 놓고 제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었어요. 반면 남편은 정말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학 졸업 후 군대를 다녀오고 바로 취업해서 계속 일을 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생활비를 대는데 대부분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이혼할 때 양육비나 위자료 같은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셔서 남편이 성인이 되자마자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온 거죠. 그래서 신혼집을 얻으면서 전세집 보증금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내게 됐어요. 물론 전세 대출도 받아야 했죠. 처음에 엄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돈이 엄마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라는 걸 알아서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단 받고 나중에 더 도와드리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우리 힘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제 고집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증금은 모두 제가 내게 됐어요. 남편은 가전제품과 가구 정도만 준비했는데 그것마저도 모두 카드로 할부 결제를 해서 나중에 같이 갚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해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니 힘들었겠다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하시더니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셨어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게 됐어요. 결혼 후에야 알게 된 건데 남편은 정말 대단한 효자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건지 원래 그랬던 건지.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와 약속이 있었어요. 식사 약속, 마트 쇼핑, 병원 모셔다 드리기까지. 저와의 약속보다 항상 시어머니와의 약속이 우선이었죠.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자고 하면 항상 이번 주말은 시어머니랑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고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항상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100만 원씩 받아가시면서도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셨어요. 경제활동을 할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불러내셨죠. 어디 갈 때는 남편한테 태워달라고 하시고 장 볼 때도 불러내시고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남편을 불러서 시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부부 시간도 필요하지 않냐고 말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아들이 어머니 챙기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결혼한 게 아니라 저만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쓰러지신 거예요. 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뇌졸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좌측 중대뇌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이 온 상태였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관제 개통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뇌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어요. 엄마는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완전히 못 움직이는 건 아니었지만 근력이 2등급 정도로 많이 떨어져서 젓가락질도 어려우셨고 걸을 때도 다리를 끌면서 걸으셔야 했어요. 말씀도 구음장애로 어눌해지셨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죠.
신경과 교수님은 재활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뇌졸중 후 6개월이 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이 기간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재활을 하느냐에 따라 회복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들렀다가 퇴근 후에도 갔어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있었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도 따라다니며 배우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에 한번 따라온 것 빼고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병원에 갈 필요 있냐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차피 나이도 있으신데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엄마가 67세인데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하다니요. 엄마는 재활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했더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재활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하더라고요. 재활병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그 정도였죠. 남편은 자기는 돈이 없다면서 어차피 재활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보낼 거면 친정집을 팔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시기에도 너무 크다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아파트는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 주신 집이고 엄마의 유일한 안식처인데 그걸 팔라고 하다니요. 결국 제가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마련했어요. 재활병원에 입원하신 후에는 면회 시간에 매일 갔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너무 우울해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되어서 너만 고생시킨다면서요.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금방 좋아지실 거라고 계속 격려했어요. 엄마를 격려하면서도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평생 저를 위해 고생하신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재활병원에서는 주말에 외박을 나올 수 있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번 주말에 엄마 외박 나오시는데 우리 집으로 모셔올까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혼자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집에 모셔오면 서로 불편하다고 하면서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도 아니고 토요일 오후에 모셔와서 일요일에 다시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뿐인데 그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당신 엄마는 매주 만나면서 우리 엄마는 하루 외박도 안 된다는 거냐고 했더니 그건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매주 빠짐없이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근처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완전히 반대를 했어요. 생활비도 주는데 뭐하러 힘들게 일하냐고요. 그 생활비가 자기 돈만으로 주는 건가요? 저희가 맞벌이해서 함께 벌어서 드리는 건데 마치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남편 말을 들으셨어요. 사실 일하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파스 정도 붙이시다가 나중에는 정형외과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퇴행성관절염 2단계라고 하셨대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평소 운동 부족과 체중 증가가 원인이라고 하시면서 꾸준한 운동과 다이어트를 권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운동은 하지 않으시고 아프다는 소리만 계속 하셨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더욱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릎이 아프시니까 더 자주 가봐야겠다면서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시어머니 집에 들르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죠. 한편 우리 엄마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서 조금씩 좋아지고 계셨어요. 담당 교수님도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하시면서 6개월 정도 더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엄마도 희망을 갖게 되셨고 재활치료도 더욱 열심히 받으셨어요. 그런데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엄마 면회를 갔다가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잠깐 들르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제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엄마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아무래도 내가 모셔야 할 것 같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냐고 했더니 상의할 게 뭐 있냐고, 아들이 아픈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까지 오셨는데 고작 하루 오게 하시는 것도 반대하더니 관절염 가지고 모시고 산다는 소리가 나오냐고 했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고생만 하면서 살았어. 젊었을 때 아버지 바람으로 고생하시고 나 하나 키우시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셨어. 이제는 내가 편하게 모셔드리고 싶다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 외박 한번 하시겠다는 것도 그렇게 반대하면서 시어머니는 무릎 좀 아프다고 모신다니요. 네 엄마만 엄마야? 네 부모만 소중해? 내 엄마도 평생 고생하면서 나 키우셨어. 그런데 정작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친정집 팔아서 요양원 보내라고 하더니 시어머니는 무릎 아프다고 모신다고? 그건 다른 문제잖아. 뭐가 달라? 똑같이 부모잖아. 시어머니도 끼어들었어요. 그래,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너 독하디 독해 보였어. 내 아들 잡아먹을 것 같더라니까.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럴 거면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모시자.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 엄마. 하루만 모셔온다고 해도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 할 소리야. 그동안 시댁에만 생활비 들였잖아. 친정에는 한 푼도 안 들이면서 나도 이제 내 엄마 챙겨야겠으니까 당장 네 엄마 모시고 짐 싸서 나가. 결국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대판 싸웠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망쳐놨다면서 패가망신시키려니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그냥 평생 아들 끼고 사시라고. 저는 이제 못하겠다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자기가 카드로 사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카드값도 제가 같이 갚았는데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도 많이 싸우고 서로 밑바닥까지 보게 되었죠. 덕분에 전 정말 미련 한 톨 남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다행히 조금씩 계속 회복하고 계세요. 지난달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도 정말 잘 회복되셨다고,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말씀도 거의 정상에 가깝게 하시고 집안일도 간단한 건 혼자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아직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서 불편하시지만 의사 선생님은 꾸준히 재활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라고 하세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해요. 결혼에 대한 꿈도 있었고 아이도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엄마를 봐요. 엄마도 젊었을 때 아버지를 잃고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들으셨을까요? 어느 날 저녁에 엄마께 그때 힘들지 않으셨냐고 물어봤어요.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엄마가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처음에 쓰러지셨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처음엔 엄마마저 잃게 될까 두려움에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남편이 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적어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켰다는 점에서는 만족해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공평해야 하고요. 한쪽 부모만 사랑하고 다른 쪽은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것 아닌 일상 얘기들이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제게는 정말 소중해요.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